2화 바람의 아이. 몽골의 남쪽 대초원, 저 멀리 아스라한 북쪽에 신산인 다쿤산은 마치 흰모자를 쓴 것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다쿤산의 아래부터 끝없이 펼쳐진 초원은 온통 녹색이었다. 봄이다. 이곳의 봄은 짧다. 자연의 위대함은 대초원의 짧은 봄을 녹색의 초원으로 만들어 또 다른 황홀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햇살은 부드러웠지만 바람은 여전히 칼처럼 차가웠다. 바람이 일렁이는 대초원을 가르며 달리는 작은 인형이 하나 보였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른 채 발갛게 상기된 얼굴로 달리는 인형은 고작 1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동이었다. 소동은 벌써 수십 리가 넘는 길을 달리고 또 달렸다. 멀리서 보면 대초원은 평평한 대지처럼 보였지만 제법 굴곡이 심했고 적절한 습지와 숨겨진 낮은 강이 흐르는 복잡한 지형이었다. 하지만 소동은 이곳 지리가 익숙한 듯 거침없이 달리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를 더 달렸을까? 늙은 소가 엎드린 모양이라 와우강으로 불리는 낮은 언덕 위로 올라선 소동은 비로소 달리는 것을 멈추었다. 저 멀리 타쿤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스럽게 소동의 전신을 스쳐갔다. 설마 늦은 거야? 소동은 손그늘을 만들어 북쪽을 살폈다. 녹색 일색. 대초원의 색깔보다 더 옅은 녹색이 일렁이는 대략 오리밖에 야생부추가 자라난 곳을 보는 소동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함께 서려 있었다. 보기에는 연녹색 융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그곳은 중앙에 작은 강이 흐르고 강가에는 경계를 표시하듯 마른 갈대밭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멀리서 본다면 그저 평평한 대초원의 일부처럼 보이겠지만 소동은 그곳의 익숙한 모습을 자세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소동의 코끝이 찡긋거렸다. 그것은 뭔가 생각대로 안 될 때 나타나는 습관 같은 표정이었다. 벌써 왔다 간 것일까? 소동의 표정에 언뜻 실망감이 스쳐갔다. 그때다. 두두두두두. 땅거죽이 은은한 진동을 일으켰다. 와우강에서도 그 진동은 뚜렷하게 느껴졌고 소동은 이내 기대감에 어우러진 표정으로 온몸으로 그 느낌을 받아들였다. 익숙하면서도 가슴을 벅차게 하는 진동. 그 진동의 실체는 소동의 시선이 향한 곳에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하나의 굵직한 선을 그으면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왔다! 두두두두두. 진동은 온몸으로 느껴지면서 자욱한 먼지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말들이 힘차게 달려오는 것이 소동의 눈에 가득 차 들어왔다. 야생마 무리였다. 좋기 100마리가 넘는 야생마의 질주는 실로 장관이었다. 질주하는 무리를 이끌고 있는 것은 선두에 있는 꽤 장대한 체구의 백마였다. 햇살 아래 그 눈부신 자태를 뽐내는 백마의 모습은 너무도 도도했다. 소동의 시선은 그 백마에 고정되어 있었다. 제법 먼 거리였지만 너무도 선명하게 박혀오는 모습에 바람에 날리는 흰 갈기털, 검고 깊은 마주하면 아득함으로 빨려드는 현연한 두 눈, 내뿜는 콧김마저 도도한 오만함을 느끼게 하는 백마. 멋진 놈!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마저 주는 백마의 이름은 설령. 눈의 정령이란 뜻으로 바로 소동이 붙여준 이름이다. 소동은 이곳에서 서쪽으로 50리 정도 떨어진 대북마장에서 조마사의 일을 거두는 마동이었다. 소동은 달리는 것을 좋아했다. 좋을 때도 달렸고
슬플 때도 달렸고 답답해도 달렸다. 달리다 보면 숨은 턱에 차오르고 심장은 그대로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달리다가 한계에 이르면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다리의 힘이 저절로 풀렸다. 당연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뒹구는 것은 다음 순간이다. 그땐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폭발할 것처럼 뛰는 심장, 거친 숨결, 와르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시린 하늘빛. 달릴 때만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진다. 소동이 달리기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달리면서 느꼈던 특이한 경험 때문이었다. 언젠가 달리면서 한계점에 도달했고 눈앞이 하얗게 물들면서 잠깐 정신을 잃었다. 달리다가 정신을 잃은 것은 처음이었고 소동은 아찔함 속에 자신이 나뒹군다 생각했다. 하지만 느낌은 생각과 정반대였다. 둥실, 떠오르는 가벼움. 마치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한없는 자유로움. 잠깐 꿈을 꾸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스쳐가는 주변의 모습은 소동이 달리고 있는 대초원의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렇게 수백 장을 더 달려나간 소동은 대지에 나뒹굴었다. 시간으로 따지면 반각도 채 안 되는 짧은 순간. 그 순간만은 숨도 차지 않았고 육신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흡사 몸에 날개가 달려 수백 장의 거리를 한순간에 날아온 것 같은 착각마저 느껴졌다. 그리고 나서야 소동은 머릿속이 하얗게 물들면서 다시 정신을 잃었다. 한참 만에 깨어난 소동의 눈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몽골 대초원의 하늘이 보였다. 놀랍게도 꿈을 꾸었다고 느꼈던 지점까지 소동은 달려와 누워 있었다. 현실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한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다. 대북마장으로 돌아온 소동이 몇몇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했지만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지 자신을 거둔 조마사 호타 아저씨만 무표정하게 들어주었을 뿐이었다. 그 후에도 소동은 몇 차례 같은 경험을 했다. 금방 쓰러질 것 같은 한계점에서 불현듯 몸이 가벼워지면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완벽한 자유로움을. 그것은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다. 자유로움 속에 달려온 거리도 점점 늘어났다. 이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소동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해봐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소동은 그렇게 달리다가 얼마 전 설령의 무리를 발견했다. 도도한 자태를 보이는 설령에게 소동은 한눈에 반했다. 그때서부터 소동은 설령의 무리를 쫓았고 야생부추로 배를 채우고 물을 마신 야생마 무리는 북쪽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내려온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째 소동은 설령과 그 무리를 보기 위해 매일 대초원을 달려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야생부추밭까지 무리를 이끌고 내려온 설령은 낮은 울음과 함께 걸음을 멈춘다. 뒤따르는 무리들은 대략 2, 3장의 거리를 두고 따라 멈춘다. 설령은 콧김을 씩씩 내뿜으며 조용히 고개를 들어 느릿하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것이 대기의 흐름 속에 낯선 냄새를 찾아내려는 동작이었다. 신중하고 침착한, 짐승답지 않게 묘한 현기마저 느끼게 하는 모습이었다. 그 후에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부추밭을 가로질러 강이 흐르는 갈대밭에 이른다. 설령은 한 모금 목을 축이고 고개를 들어 다시 낮은 울음을 터뜨린다. 그제야 야생마 무리는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해 강가로 몰려들었다. 무리들이 물을 마실 때 설령은 고개를 쳐들고 사방을 경계했다. 그 모습 또한 무리의 제왕다운 도도함이 흠뻑 느껴졌다.
물을 마시고 부추를 뜯어먹을 때까지 아직 시간은 충분해. 소동은 손을 들어 바람의 방향을 가늠했다. 마침 북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흐르고 있었다. 조심만 한다면 설령이 소동의 냄새를 맡지는 못할 것이었다. 좀 더 가까이서 설령을 만나고 싶어. 소동은 빠르게 와우강의 비탈을 미끄러져 갔다.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야생마 무리가 있는 강가로 빠르게 접근해 갔다. 소동의 체구가 작기도 했지만 초원의 풀들이 제법 자라나 있어 야생마 무리는 전혀 소동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야생마들이 물을 마시는 맞은편 강변까지 접근한 소동은 갈대밭에 몸을 숨긴 채 설령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없었다. 많은 야생마들이 한가롭게 물을 마시고 있었지만 그 중앙에서 사방을 살펴보며 도도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설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소동의 귀에 뭔가 다른 거친 말의 숨소리가 들려온 것은 다음 순간 푸르, 푸르륵, 푸르. 소동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바로 자신의 오른쪽 갈대밭이었다. 갈대의 일부가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그곳에 야생마 한 마리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강은 얕고 폭이 좁은 곳은 불과 2, 3장이었다. 물을 마시던 야생마가 충분히 건너올 수 있는 거리였지만 설령의 무리를 관찰한 경험으로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야생마는 없었다. 그거 참 이상하네. 호기심을 느낀 소동은 자신도 모르게 갈대가 흔들리는 오른쪽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갈대밭 속에서 갈색의 야생마가 파묻힌 채 움직거리는 것이 살핏 보였다. 소동은 불과 3장 정도의 거리까지 접근했다. 그때다. 푸! 갈대밭 위로 불쑥 솟아오른 것이 있었다. 소동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설령의 머리였다. 그 위치는 소동과 야생마의 중간이었고 설령이 내뿜는 콧김이 소동의 얼굴에서 느껴질 정도였다. 설령과 소동의 거리는 불과 1장 반 정도. 지척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손을 뻗으면 닿을 것처럼 가깝게 느껴졌다. 설령은 깊고 유현한 눈으로 소동을 응시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소동을 바라본 것처럼. 설령과 눈이 딱 마주친 소동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깊은 눈은 심해 같았다. 마주보는 모든 것을 걷잡을 수 없이 빨아들여 끝모를 나락으로 아득하게 침몰시킬 것 같은 그런 눈이었다. 푸르르르. 설령은 나직이 콧김 한 자락을 뿜어냈다. 봄이라곤 하지만 아직은 제법 쌀쌀한 날씨. 허영 콧김은 2자나 넘게 뻗어나와 대기와 어우러지면서 흩어졌다. 하지만 그 기운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소동은 불을 느꼈다. 흩어진 설령의 콧김이 대기와 합해지면서 보이지 않는 불로 변해 주변을 걷잡을 수 없는 열기 속으로 가두는 그런 느낌이었다. 소동은 자신의 몸에 불이 붙어 흔적도 없이 타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설령의 코끝이 꿈틀거렸다. 심해갔던 두 눈에서도 불길이 피어나고 있었다. 적이었다. 자신의 영역과 자신의 신성을 침범한 상대에 대한 분노였다. 소동은 공포를 느꼈다. 눈을 감고 설령의 눈을 피하고 싶었지만 결코 그럴 수 없었다. 고개를 돌려 외면할 수도 없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소동은 설령의 시선에 잡혀 있었다. 투둑, 툭. 설령의 앞발이 가볍게 움직였다. 그것은 발을 높이 쳐들어 상대를 가차없이 제압하겠다는 의지의 신호이기도 했다. 소동은 북마장의 일꾼으로 어려서부터 많은 말과 생활했다. 말의 행동이며 습성, 모든 것에 익숙해 있었다. 해서
설령이 지금 자신에게 품고 있는 저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도 예감할 수 있었다. 앞발을 번쩍 쳐들고 그대로 덮쳐온다면 간단하게 말해서 뼈도 추리지 못하고 죽음에 이를 것이다. 순간 소동의 뇌리에 조마사 호타 아저씨가 떠올랐다. 대북마장은 수십만 평이 넘는 초원을 품고 있었다. 20마리가 넘는 말을 관리하는 마사만 해도 50동이 넘었다. 당연히 말을 관리하고 조련하는 조마사의 숫자도 많았다. 그 많은 조마사 중에서도 호타는 결코 눈에 띄지 않는 사내였다. 나이는 40대 초반이나 5척을 겨우 넘는 다소 작은 체구에 깡마른 모습. 턱의 길은 짧은 수염과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은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인물이었다. 유능한 조마사라면 몇 동의 마사를 관리하고 그 밑에 많은 관리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호타는 늘 혼자였다. 조마사끼리 어울리지도 않았고 막사에 자신의 방에 머무는 일도 거의 없었다. 호타는 주로 초원에서 말과 노숙을 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늘 병들고 버려진 그런 말만 관리했다. 대북마장이 있는 이곳 몽골의 초원은 야생마 무리가 많이 출몰하는 곳이었다. 야생마를 잡아 순치를 시키고 순치를 시킨 말을 관리하는 것만도 정신이 없었다. 방목하는 말이 1000마리가 넘었고 마사는 늘 많은 말로 넘쳐났다. 당연히 심하게 다치거나 병든 말은 초원에 풀어놓고 그대로 도태시키고 있었다. 호타는 그런 말을 스스로 찾아 관리했다. 언젠가 발목에 염증이 심해 걷지도 못하는 말을 호타는 오래도록 보살폈다. 호타는 초원의 남쪽에 겨우 몸을 누울 정도의 천막을 치고 병든 말과 이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때 소동은 호타에게 주기적으로 적당량의 건량을 가져다주는 심부름을 도맡아 했다. 호타는 말이 없는 사내였다. 소동을 보면 그저 건조한 눈길을 한 번 주는 것이 전부였다. 오직 병든 말에만 관심이 있는지 자신이 보살피는 말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소동에게 호타를 특별하게 느낀 경험이 있었다. 건량을 가지고 간 소동을 쳐다보지도 않고 호타는 말과 눈을 맞추고 있었다. 아니, 눈만 맞춘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있었다. 넌 할 수 있어. 네 다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이젠 조금씩 걷는 연습도 하고 뛰기도 해야 한다. 이곳에 서서 스쳐가는 바람만 느끼고 어둠이 내리면 밤하늘만 올려보는 것은 안 돼. 너도 달리고 싶잖아. 네 마음은 달리고 싶다고 말을 하잖아. 신기하게도 호타는 꽤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 호타를 본 것도 소동에겐 처음이었다. 병든 말은 유순한 눈빛으로 호타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용기를 내봐. 그리고 가만히 기억을 떠올려봐. 너도 바람처럼 힘차게 뛰던 예전이 생각나지 않아? 병든 말은 가볍게 코울음 소리를 냈다. 그래, 서둘지 말고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봐. 병든 말은 고개를 내밀어 호타의 뺨에 자신의 뺨을 가볍게 비벼댔다. 그리고 호타의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신중했고 아직도 아픔을 느끼는지 절룩거렸다. 몇 걸음 움직이던 말은 고개를 돌려 호타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그때 소동은 호타의 얼굴에 자욱하게 피어나는 웃음을 보았다. 초라하고 늙은 얼굴에 그토록 환한 미소라니. 병든 말은 나직이 울음을 터뜨렸다. 이어 다시 걸음을 내디디면서 천천히 호타와 소동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경이로운 일이었다. 그래, 서둘지 말고 천천히. 곧 너는 예전처럼 힘차게 달릴 수 있을 거다.
소동은 신기한 표정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마치 아저씨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아. 호타가 느릿하게 시선을 돌려 소동을 보았다. 당연히 알아들은 거다. 소동은 호타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너무도 고통이 오래돼서 걷는 것조차 잊어버렸었다. 끊임없이 용기를 내게 했지. 나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녀석은 내 말을 믿은 거다. 소동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타를 보았다. 말하고 서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을 보여주면 세상의 무엇과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단다. 불어오는 바람,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풀잎 위에 얌전히 앉아있는 작은 벌레. 밤하늘의 별과도 대화를 할 수가 있단다. 정말이요? 네가 마음을 연다면,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한다면 어떤 상대도 마음을 열고 말을 한단다. 여전히 호타와 소동의 주변을 천천히 맴도는 말을 보면서 소동이 물었다. 저 말은 뭐라고 했는데요? 용기를 내보겠다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 좋다고 하는구나. 그때 주변을 맴돌던 말이 호타에게 다가와 다시 낮은 울음을 터뜨렸다. 순간 호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안 돼. 아직은 달릴 수가 없다. 무리를 한다면 영영 달릴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서둘지 말고 걷는 연습부터 하자꾸나. 소동은 그런 호타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고 또 이상하기도 했다. 어떻게 마음을 열고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과 대화를 한단 말인가. 후르르르. 설령의 두 눈에선 불길이 거세지고 있었다. 그것은 소동에 대한 저기가 더욱 강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바닥을 차던 두 앞발을 번쩍 치켜든 것은 다음 순간이었다. 소동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다. 난 네가 좋을 뿐이야! 설령은 앞발을 치켜든 채 잠시 동작을 멈추었다. 소동은 그런 것을 느끼지도 못했다. 소동은 불길이 이글거리는 설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가슴에 담고 있던 열망을 토해내고 있었다. 널 보고 싶어서 가까이 왔어. 널 방해할 생각은 없었어. 놀랍게도 설령은 정지된 동작으로 소동을 보았다. 그 깊은 두 눈에는 적의 대신 의아함이 잔뜩 담겨 흔들리고 있었다. 넌 너무 멋져.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찰 정도로. 너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난 너한테 반해버렸어. 설령. 설령과 소동은 잠시 그렇게 서로를 응시했다. 초원의 이 공간과 흐르는 시간 속에서 둘만큼은 정지된 것 같은 착각마저 느껴질 정도였다. 일순 신기하게도 소동의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설령은 치켜들었던 발을 사뿐하게 내려놓았다. 바람이 불어왔고 주변의 풀잎이 흔들렸지만 설령과 소동은 여전히 움직임이 없었다. 한동안 소동을 바라보던 설령은 느릿하게 몸을 돌렸다. 어느새 그쪽에 있었던 갈색 말은 보이지 않았다. 설령은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걸음을 나아가던 설령이 잠시 멈추었고 그 자세에서 고개를 돌려 소동을 바라보았다. 나도 네가 싫지는 않군. 설령은 이내 고개를 돌려 멀어져 갔다. 설령의 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소동은 자신도 모르게 온몸을 떨었다. 설령이 말을 한 거야. 분명히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 소동은 급히 몸을 돌렸다. 그리곤 자신이 달려왔던 방향으로 거침없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호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